네, 그런데요,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아도 아예 휴가를 포기하지 국내 여행으로 휴가를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단비 기자, 물론 우리가 소개할 설문조사가 6월 초에 조사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휴가철에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지난해 일본 방문을 좀 고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일 감정이 워낙 고조되다 보니까 일본을 가는 피서객들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대신에 국내를 택하는 휴가객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여행객 수를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6월보다 1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국토부가 이제 국민 1,000명에게 휴가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를 택하겠다, 국내로 여행을 가겠다라는 사람이 70% 정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사실 지난해는 82%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국내 여행을 82%나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7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여행업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관광은 사실 지금까지 규모의 싸움, 편리성, 기능성만 따졌지 감성이나 또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요번에 일본을 보이콧하고 관광이 사실 반사익 도는 거는 우리나라야 되는데 동남으로 빠진 이유가 바로 그 점 같아요. 가성비에서 따라가 경쟁력이 없고 감성적인 면에도 또 비일상적인 면이 외국 나가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바가지 요금 없앤 거는 기본이고 내가 얼마 쓰다도 진짜 잘 쓰고 왔다. 국내 관광지나 여행지도 거기 이제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은 국내 여행 이번에 갔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 가을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랬구나. 취소했습니다. 네. 취소하고 저는 제주도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저도 아마 이 얘기하고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일본보다 제주도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예요. 지금 여행 관계자 얘기도 그렇고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동해안 떠나서 모텔 숙박비가 한 20만 원에 이 정도 되는데 밥 먹고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동남아 4성급은 밥도 주고 5만 원 이하다.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은 해외 나가면 왠지 다른 나라에 나와 있다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비용도 저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지금 이 일본 문제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일본 여행인데 일본 그런 지역인데 그 반사이익을 사실 국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댓글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제주도는 돈 많이 벌면 갈게. 어머.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국내 여행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일본 여행에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럼 당연히 국내 여행의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실 요즘 같은 여름철에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계곡이잖아요. 근데 계곡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이 많이 든다는 이게 증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경기도 일대의 어느 목 좋은 계곡의 음식점 가격표인데요. 보세요. 능이백숙 같은 경우가 하나가 9만 원. 그러니까 한 마리예요. 한 마리에 9만 원이요? 그러니까 한 마리면은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저거 못 먹어요. 27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혼자 한 마리를 다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추가로 뭐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닭 한 마리 가격이 9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가 하고 오딱 같은 경우에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8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거든요. 한방 백숙 같은 경우에는 한방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6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를 받는다 그러고 갈비가 또 이제 3인분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고 자리세라 그래가지고 또 테이블당 4만 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데가 이게 한철 장사라서 휴가치 때 한창 벌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닭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최근 10년 중 최저가가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이게 너무한 게 아니냐. 오히려 일본 여행이 수가 줄어드는 거를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법 영업도 가끔 하기도 하고 특히 바가지 요금까지. 그래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급기야 단속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의 한 계곡입니다. 계곡을 따라 그늘막과 평상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물가에 댄 파라솔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이 피서객들에게는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 계곡 식당 실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업주는 식당이 아니라고 둘러댑니다. 들어보실까요? 물에 들어가서 손님만이 아니고 들어가서 앉아서 먹으면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예 계곡물을 저렇게 막아둔 곳까지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걸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네, 식당 안으로 저희가 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한편에는요, 저렇게 음식 재료들이 방치돼 있고요. 보십니까? 파리까지 들끓습니다. 파리가 날파리 이렇게 많은 거. 파리가 아니고 지금 날이 굳어서 그래요. 아니, 불법 영업은 둘째치고요. 저렇게 위생까지 안 좋으면 정말 더 꺼려지긴 하는데, 일단 이번에 단속을 해보니까 대거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곡, 아까 보셨던 그 계곡 불법 네. 그 점령 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별사법경찰의 그 수사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이제 금년 여름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방금 나왔던 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그 활동을 보게 되면 7월 네. 8일에서부터 19일까지 단속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총 그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곡을 불법으로 점령한 것이 49건, 그리고 이제 미신고, 네. 음식점 영업 행위가 13건, 음식점 면적을 무단 확장을 한 게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실 뭐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해서 국내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을 한번 이제 짚어보게 됐는데, 사실 네. 저런 것들이 금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네. 동안 돼 왔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수사를 위해서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계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까지 다 지금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적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사항이면은 저것이 네. 정상적인 절차로 네. 바꾸는 그런 어떤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만약에 저렇게 꼭 영업을 해야 된다면 뭔가 당국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단속을 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하천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양시의 유명 계곡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28개의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오리로스 같은 음식을 팔면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계곡물을 막아서 아예 거기다 파라솔을 설치하죠. 발 담그고 먹을 수 있게. 그런 불법 영업을 하면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런 사례까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기도 한데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저렇게 벌금을 물려도 네. 그냥 뭐 한철 물고 말지 이렇게 나선다면서요. 네, 저 단속반이 다시 그 단속했던 계곡을 찾았습니다. 근데 버젓이 그 가게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솔을 치우는 대신요, 나무에는 그들막을 설치했고요. 또 평상을 치우는 대신 그 계곡에 스티로폼을 놓아두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이 법상 무언가 이제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늘막이나 스티로폼 같은 걸 두는 거는 법에 접촉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꼼수를 부려서 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계곡물을 끌어다가요, 분수처럼 뿜어서 이 피서객들을 모으는 식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적발되는 벌금이 워낙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이런 꼼수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고 또 불법인 줄 알아도 뭔가 계곡의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분명히 저런 음식장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뭐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불법 음식점인 걸 알고 가서 먹었으니 내 책임이 있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불법 음식점인 걸 알고 갔더라도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네. 그건 업주가 음식을 잘못해서
이제 몸에 병이 나게 된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입증의 문제가 남겠죠. 여기서 음식을 먹고 내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걸 네.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저렇게 불법 영업하는 곳 아까 이렇게 물 같은 거 막아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시설이 좀 허술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저곳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 여행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요즘이요. 또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